처음에는 그냥 비슷한 그림 같은데요. 이상하게 오래 보고 있으면 정반대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작품이 작가를 넘어서려는 순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 미세한 배반의 순간을 5개 전시회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단순한 전시 감상은 아닙니다. 저는 5작가 선생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하나의 질문을 도출해냈거든요. 여러분, 예술은 끝까지 작가의 통제 안에 머무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작가를 넘어선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열기 시작할까요? 어떤 작품은 작가와 고요하게 동행합니다. 어떤 작품은 틀 안에서 조금씩 작가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아예 작가와 작품의 경계 자체를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단순한 작품 설명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과 세계 그리고 예술의 패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반복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감각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던 양화선 선생님의 작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갤러리에서 이 선생님들의 작품을 보신다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처음에는 왜 자꾸 이렇게 나무 뿌리만 잔뜩 그려놨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패턴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패턴은 뭐냐면요. 단순히 자연 친화적이다 혹은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를 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작품은요. 하나의 느낌을 집요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미니멀하고 다른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작품들이 실제로는 같은 느낌, 하나의 느낌에 대해서 변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지만 사실 실제로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셈이죠. 그리고 그 하나를 이해하는 순간 동시에 작품의 의미도 왜 이렇게 양화서 선생님께서 집요하게 비슷한 그림들을 반복해야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하나의 고요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선생님께서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이 세상에서 고요함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자연을 파괴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자연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자연 넘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풀숲이라든가 그런 뭐 동물들이 뛰어나거나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자연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에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오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5가지 맛을 느끼는데 맛이 4개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생님께서 제가 이해했을 때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으신 바는 그 고요함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작품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느린 삶의 시간이라고 해서 느림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저는 약간 고요함이라고 또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 훗날 정말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자연이 이제 황폐가 되고 지구가 쑥대밭이 됐어. 그때 우리는 양화선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잃었던 것은 단순히 이 자작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거꾸로 선 나무라고 하는 그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처럼 우리 삶에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한 가지 부분이 빠진 게 아닐까? 평생 우주에서만 살다가 태어나는 먼 훗날 세대의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뭔가가 빠졌다고 느낄 것 같고 그것을 이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양하서 선생님의 작품에는 숲이라든가 우리가 자연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잃어버린 감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양하선 선생님의 작품은 작가와 작품이 동행하듯이 함께 걷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품도 고요히 늙어가고 선생님도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게 되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초월한 가치들을 안고 시대에 순응하는 자연을 따르면서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고 있는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전시회라고 저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 만족하면서 봤어요.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 비슷해 보이는 그림은 잔뜩 있길래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아래층이 내려가서 거꾸로 선 나무를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 읽었던 책, 그 우파니샤드에 대한 이야기도 떠오르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작품이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 다른 차원을 열기 시작하는 조혜영 선생님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의도하신 바가 있다면 이와 같이 그 포스트에서처럼 서로 다른 다층의 이제 차원들이 겹치게 되면서 그 내부적인 겹겹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작품만 놓고 봤을 때 말이죠. 근데 다만 제가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그림자 속에 세계가 있고 그 그림자와 다시 빛이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뻥 뚫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하고 겹쳐지게 되면서 뭔가 되게 특이하다.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 요 부분과 만들지 않고 투영되고 있는 그 그림자들이 겹쳐지면서 그 사이에 새로운 차원들이 열리게 되고 그 차원 속에서 다시 그림자와 이 작품들이 다시 공명하게 되면서 또 겹치게 되면서 이런 올롤이 드러나는 이 부분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이미 작품이 작가를 초월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감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되게 흥미진진한 부분이라서 더 나아가서 그 작품을 지탱하고 있는 지지대와 그림자 그리고 작품 전체, 전시 전체와 이 작품이 서로 공명하게 되는 독특하게 부분이지 않을까? 의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빛과 그림자를 갖고 계속해서 작업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특히 이 조혜영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저는 이런 부분도 되게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요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요 부분이 아닌 요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작품이 작품 그림자를 들이면서 나오고 있는 요 부분들도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죠. 작품이 아직은 틀 안에 있지만 이미 그 틀을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김영길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작품이라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 아마추어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 작품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일정한 틀에 갇혀 있어요.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참을 보면서 뭔가 되게 아름답고 멋있고 한데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야.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나 했더니 잘 보니까 모든 작품들이 다 일정한 틀 속에 이제 다 반복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작품들이 거의 극한에 선생님께서 설계했던 그 작품의 틀에 거의 극한에 다다랐다는 느낌이 들면서 조금씩 미묘하게 작품들이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즉 무정형에 무질서에 혹은 지금같이 비어져 있거나 이렇게 스스로가 뭔가 작품 스스로가 이때까지 선생님께서 작업해왔던 요 틀의 방식들이 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진짜 극한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새는 아래서 깨어 나온다. 막 그 단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서 깨어난다는 게 미성년자가 성이 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쪼고 그쵸? 그러니까 한 곳만 팬다고 하는 그 사람처럼 하나만 계속 파다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 스스로 배반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그래서 작품들을 잘 보면 큰 틀을 봤을 때는 여전히 규적학 격자로 갇혀 있지만 동시에 미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답답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미세하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작품이 작가를 배반하고 초월하기 시작하는 준비 단계에 이른 거죠. 그래서 먼 훗날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이 부정형의 것들이 스스로 걸어 나와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세계가 열리는 거고 이 김연길 버전 2가 열리는 거 아닌가요? 물론 김연길 버전 1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김연길 버전 2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선을 긋는다고 할까나?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유레카가 일어나기 바로 그 직전에 그 느낌을 본 게 아닐까? 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그 기존에 있던 그 양식의 극대화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급격하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처럼 갑자기 모든 것들이 이제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마치 저도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양자역학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뉴턴 역학이 극한에 올라왔을 때 그 절정에 다다른 그 순간 부정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학문이 올라오고 늘 그렇게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존의 패러다임들이 막 뒤섞이면서 마치 중국의 반고 설화처럼 그런 느낌들을 저는 김영길 선생님의 작품으로부터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답답해 하면서도 그러나 그 답답함을 느낄 정도의 경제에 다다른 것도 쉽지 않다 하는 양면적인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생각이 불과하니 참고로만 좀 봐드리시면 감사하겠고요. 반대로 이번엔 네 번째는 작가가 작품뿐 아니라 공간까지 치밀하게 설계를 했지만 그 완벽함 속에 일부러 결여를 남겼던 김성태와 이준규 선생님의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있는 구도를 따라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시회도 전시하는 작품만큼 되게 중요하다. 전시회의 그 작품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서브 채널인 정치 채널을 운영할 때 늘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요. 그 말의 내용보다도 때로는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위치에서 말인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시회의 전체적인 구도를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면서 그것을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갤러리 운영하시는 분들이면서 동시에 전시를 해서 그런지 되게 잘 잡혀 있어요. 완전 이제 대칭이죠. 대칭이도 하면서 미세하게 비대칭인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이 선생님들의 작품을 보면 대칭인 듯 하면서도 깨지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동시에 완벽한 듯 하면서도 완벽함을 부정하는 잉여분, 그러니까 마치 라캉이 얘기한 것처럼 알파, 뿌띠 오브 아라고 하는 그 말처럼 미세하게 그 완벽함을 스스로 폐기하는 순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칭이면서 대칭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에 있을 법한 조각이면서도 동시에 자연에서는 이런 조각들이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 계속해서 풍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다 깎여 나가거든요. 아름답지만 뭔가 그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미면, 뭐랄까, 뭔가 알파가 숨어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조각품 잘 보면 자연스러운 듯 하지만 셀로판지라든가 못으로 박음으로 인해서 아까의 요 작품과는 다르게 미세하게 인공적이라는 느낌을 심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세하게 이렇게 꺾어요. 모든 작품들이 다 이래요. 자연스러운 듯 하지만 뭔가 잉여분의 초가분이 그것을 막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 전시회와
완전 대칭일 수가 없는 작품들이 어우러지면서 미묘한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이후에 이 갤러리 주인이시니까 본인들의 이제 작품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할 분들이 들어오겠죠. 그분들이 새로운 알파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갤러리 주인으로서 이 대표님들이, 이 작가분들이 잘 설계를 한 거죠. 스스로가 본인들의 대칭이면서 대칭을 깨게끔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만 봤을 때는 대칭이지만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과 봤을 때는 길이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미세하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작품이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서 마치 결코 평형에 다다를 수가 없는, 네, 어느 한 사막에 가면 돌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거든요.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그 느낌처럼 본인들 스스로 완벽한 대칭을 깨물어서 스스로의 어떤 작품이나 세계나 전시회장이나 결혈을 만들고, 그 결혈을 통해서 다른 작가들을 이제 여기서 한번 전시해 보십시오라고 초빙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작가가 작품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플러스 전시회까지 그 장악을 확대함으로써 본인만의 공간을 개창했다, 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작가와 작품의 경계가 무너지고 둘이 서로를 녹여버리면서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김하영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작가와 작품이 물화일체처럼 동시에 서로가 합일이 되면서 녹아내려요. 비록 그 부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사실은 좀 컨닝했거든요. 다 보고 난 후에 앞에 있는 그 설명, 그 김하영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설명을 읽으면서 뭐 이렇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요, 제가 이해했을 때 이 작품들은요, 잘 보면 이 그림이 이제 구겨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했을 땐 그래요. 뭐냐면 구긴 상태에서 그리거나, 구기고 그 다음에 그림을 이제 입히거나, 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구긴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나중에 가면 이제 또 다른 작품은 이제 그렇게 해도 해석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안 구겼는데 구긴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구겼는데 안 구긴 느낌도 나기도 하는 등, 처음에는 구김과 그 위에 덧칠을 하느냐 아니면 그리고 나서 구기느냐, 그 차이에서 어느 순간 그 두 개가 미세하게 합일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무언가를 구긴다, 즉 구기게 되면은 오그라들잖아요. 하나로 점유로 이제 합일이 되는 거죠. 그 느낌으로 처음 해석을 했다가,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문득 든 생각은 그거예요. 여전히 이걸 읽고도 뭔가 내가 이 해석이 정말 나에게 맞는 해석인가?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 어쩌면 모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거 아닐까? 바로 그림이 흘러내린다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였어요. 어쩌면 이 작품의 궁극적인, 어쩌면 모두가 놓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만드시는 분하고 해석하는 분 또 생각이 다 다르니까 뭔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쩌면 이렇게 구김을 통해서 결국 구겨진다는 거는 이 그림이 겹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구겨버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닿는단 말이죠. 그것을 흘러내리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이 모든 작품들이 여러 가지 형태나 모양이라든가 각종 구조를 띠고 있지만, 그 구조가 이게 구겨짐으로 인해서 결국 구기다 보면 또 조그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느낌처럼 그 흘러내림이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야, 흘러내렸어. 난 원래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밑에까지 쭉 흘러내렸지. 그 뭡니까? 구기면 이게 다 하나로 합쳐지게 되잖아. 하나의 점으로 모이겠지? 그쵸? 여기를 이제 반으로 딱 접어버리면 여기랑 여기랑 맞닿게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마치 토폴로지, 즉 이산수학에서처럼 그렇게 되게 된다면 결국 이 작품의 궁극적으로 향하는 바는 구기고 구겨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흘러내리고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원의 점에 수렴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김에 집착하는 순간 놓쳐버린 거죠. 작품의 진짜 의도를. 그리고 어쩌면 작품도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초월해서 그 하나의 지점으로, 수많은 색들이 모여있지만 그 색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뭐 하얀색이 되거나 검은색이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모든 작품들이 사실은 그 하나의 점을 향해 집약되고 모이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즉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저도 모르게 세상을 언제 밖에서 산 아래서 풍경을 내려다봤을 때 그 모든 풍경들이 다 녹아내리고 사물이라든가 객체라든가 사물들이 다 녹아내려서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만화 영화 그 에반게리온에서 마지막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심리적인 장벽을 다 내리고 하나로 합일이 되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너와 내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지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적인 경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알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일본에 있는 에반게리온의 만화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이 작품들의 모든 지점은 다 하나로 지금 모여들고 있는 나선형을 그리면서 흘러내리고 구겨지고 흘러내리고 하면서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선생님의 원래 의도와 제 작품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먼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 작가와 작품 모두가 초월해 나가면서 서로 반대 방향에서 나선형을 그리면서 이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점으로 집약해 나가는, 작품이 막 미세하게
작가를 배신하려고 하거나 그 배신의 정점에 다다라서 작가와 모두가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려는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다르거나 아니면 반대로 작가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작가의 일부가 되어서 이제 소용돌이치거나 그런다면 혹은 지금처럼 작가와 작품이 동행하면서 절대적인 절대불멸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무한한 고요 속에 침잠해 간다면 김하영 선생님의 작품은 작가와 작품의 경계가 흘러내리고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 이 5개의 작품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지점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늘 무언가를 만들고 붙잡고 설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창작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만든 것이 나를 넘어서는 때가 오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과 함께 동행하고 누군가는 배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경계 자체를 녹여버리는 방식으로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렇게 저는 예술을 본다는 건 결국 그림을 보는 일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것을 보는 일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작가 선생님들의 의도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재미로만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5작품 중에서 어떤 순간에 가장 인간적인 순간을 맞이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술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예술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